어디 기업 가도 상관없으면 아무 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실. 정보 절차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뭐 저희는 저희끼리 딱 바꾸면 그만이어서. 죽었다 공부하고 올 사람들은 오십시오. 괜찮아요? 저는 일단 국비는 좀 커리큘럼 업데이트 하는 게 느릴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국비 지원 코스를 시작하려면은 그 취업 연계를 약속한 협력사들이 있는데, 커리큘럼을 수정하려면 그 협력사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사실 커리큘럼이 국비 지원은 빠르게 바뀔 수가 없는데, 이제 유료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유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 이게 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국비 교육이라는 거는 정부와 협업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이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이런 행정적인 것들은 천천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요 괴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상에서 특히. 최근에 느꼈던 거는 비전공 개발자라는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분들을 좀 가려받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갈리냐면, 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CS 같은 개발자분들의 기본기를 갖췄냐 마냐를 기준으로 거르게 되는데, 요거를 빠르게 커리큘럼에 녹여내느냐 마냐가 부트캠프의 성패를 가르는데, 아무래도 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따라오면서 이걸 적용하는 쪽과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장의 니즈를 적용할 수 있는 쪽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이 좀 하고 싶었습니다. 매기수 커리큘럼을 업데이트할 때 수강생이나 기술 매니저, 멘토님들 피드백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멘토님들이 봤을 때 이 친구들 CS를 조금 더 가르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 녹여서 다음 기수는 그게 적용이 되게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수강생 아웃풋이 쭉쭉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심화트랙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웹개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분이라든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반 정규 트랙이랑 별개로 조금 더 딥하게 자료구조 알고리즘 학습하는 반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되게 큰 변화였어요, 오기 때. 사실 뭘 공부하든 실력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그룹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실력차가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 있는 분들한테 심화트랙이라는 곳에 가게 하고, 여기서 훨씬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심화트랙입니다. 이게 사실 중간에 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5기 아웃풋을 보니까 사실 정규 트랙이랑 크게 뭔가 취업률 차이도 없고 연봉 차이도 크게 없어가지고 약간 드랍됐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 심화트랙 분들이 뭐 보이저 X도 가고 게임 회사도 대기업 게임 회사를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면은 조금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17기 때 다시 살린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사실 즉시 취업하는 기업이 얼추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게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미 굉장히 좋은 곳들로 이직을 많이 하셨고, 이름만 바로 대면 아는 기업들에 많이 가셔서 확실히 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CS들을 그때 가르쳤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용님이랑 애진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이 유료 부트캠프밖에 안 해봤거든요. 이런 유사한 트랙과 두 개를 또 동시에 운영한 트랙이 다른 부트캠프에도 혹시 있나요?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료구조를 가르치는 부트캠프도 거의 없고, 심지어 자료구조를 학습하는 기간을 이렇게 따로 뺀 부트캠프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비 지원에서는 사실 투 트랙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 정부랑 약속된, 우리가 이 커리큘럼으로 이 기간 동안 진행을 할게 라고 약속된 부트캠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이 KDT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겸님이 아까 유료 부트캠프만 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타 교육과정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저희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라고 들었는데, 혹시 좀 체감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많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를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 엄청 불타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교육과정을 듣고 오신 분들, 즉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많은 경험하고 오셨을 텐데, 그분들마저도 여기 와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트캠프는 9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다 생활을 해요. 진짜 이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12시간 동안 붙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시너지밖에 낼 수 없고, 이런 걸 좀 눈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애하시는 분들이. 그건 그리고 아까 9to9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인투나인이라 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칙을 자꾸 어기세요. 나쁜 쪽으로 어긴다는 거 아니고 오히려 새벽 2시까지도 하시고 새벽 3시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총 이렇게 하면은 18시간, 17시간 이렇게까지도 학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와서 가면 매니저님 저 어제 4시까지 했어요 이러면 이제 그만 우리 길게 가야 되니까 루틴 지켜서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해서 보통 국비 같은 경우에 아침 9시 혹은 10시부터 6시, 7시까지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 시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to9이라고 써놓고 사실은 9to9보다 더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고객분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는 게 실제로 그 정도를 쏟아내지 않으면 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국비 지원이 가운데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힘들진 않았다, 내가 힘들 만큼 공부하지 않았다 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 정말 힘들게 해야 정말 좋은 개발자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서. 사실 저도 약간 노하우긴 한데 국비 부트캠프는 주말에는 다 쉬고 공휴일은 다 쉬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데 세션이나 중요한 걸 다 넣어 놓습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없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운영 때는 노하우고, 그들이 주말이나 뭐 공휴일 같은 데 쉬는 것보다는 다 참여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두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첫날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친구 만날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꽤 많죠. 네, 뭐 가끔 가다 뭐 월드컵 기간이나 이런 중요한 올림픽 기간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경기를 반드시 확인을 해요. 네, 본 사람 있으면 혼내려고. 네, 그렇게 해서 관리도 같이 하고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제가 생각하는 고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들어온 사람들의 의지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대치동에서 했는데 여기 부모님들 여기 보낸 이유는 선생님들이 막 엄청 대단해서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도 엄청 좋은 선생님들 많고 온라인 강의 뭐 다 좋은 선생님들 많고 그냥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다 좋으신데, 근데 뭐가 차이 나냐? 결국 오는 친구들, 나와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 강남 파라톤 왜 가냐? 이 옆에 있는 친구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해서 개발자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그룹과 노코스트, 또 영원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 그룹 간의 의지의 디폴트 값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개인 편차가 분명히 있고 여기도 개인 편차가 분명히 있지만 전체 평균을 내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국비에서 특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비 지원의 성과 평가는 이제 수료율을 좀 큰 지표로 삼다 보니까 강제로 하차를 못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개인 학습으로 돌린다던가 아니면 그대로 프로젝트에 묻어간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강제로 권고 하차를 시킬 수 있다든지 퇴소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학습 분위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비와 유료 부트캠프의 이런저런 차이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것 같긴 한데 결국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의지인 것 같고, 그래서 영원을 일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좋은 선택지로 가져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서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비 지원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잘 되실 거고, 사실 영원에다가 뭔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료 부트캠프로서 지금 좀 지불하는 비용이 좀 크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큰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좋은 개발자가 돼서 한두 달이면은 벌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즉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개발자, 좀 더 큰 개발자가 될 거라면 미리 좋은 사람들이랑 와서 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년 뒤에는 정말 잘 버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